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현재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앞으로 글로벌 경기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미중 무역 분쟁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차선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현재 구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서 2천억 달러 규모까지 추가적인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다음 달 6일에 행할 것이다라는 뜻을 참모진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백악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실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이후 중국의 액션에 따라서 차선의 시나리오가 되든지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든지 방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중국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실시하고 미국에 맞대응하게 될 것인지 혹은 협상을 통한 분쟁 완화로 접어들게 될 것인지 말이죠. 자, 중국 쪽에서는 이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중국 최고 관료들이 미국을 너무 쉽게 보고 덤벼들었고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덤벼들었다. 섣불리 덤벼들었다라는 공산당 최고위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무역 관련 협상에 손을 내민 것이 지난주였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이 차관들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모습이었죠. 향후에 보복보다도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중국이 가운데 끼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다. 중국의 책임론을 굉장히 현재 구간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나서 또 미국 정상과의 회담을 하고 나서 꼭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가서 밀담을 나누는 형태를 취해왔었죠. 구구절, 이 북한의 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9월 9일 구구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돌연 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미국 쪽에서 취소하고 나섰었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무역전쟁과 북미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잡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 방 더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무역기구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세계무역기구가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 시스템상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WTO 내에서 공존할 수가 없다면서 중국을 향해서 일방적인 관세를 취하는 것보다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는 것보다 미국이 이 중국을 WTO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더 강한 수를 쓰면서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화의 손을 내밀고 위안화 절상까지 시도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는 몸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이 이 다음에 과연 미국의 이러한 수 다음에 어떤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인지 또 무역전쟁과 북한의 비핵화 추이가 바로 이 중국의 다음 액션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2의 패권 다툼이 최선 혹은 차선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인지 중국이 이 미국의 무릎을 꿇고 요구를 수긍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 차선 혹은
최선으로 갈 수 있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아시아의 성장 모멘텀 살아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어제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었던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 일본이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기술력까지 체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1980년대 G2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후에는 1990년, 2000년에 중국이 글로벌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또 세계 1위의 인구 파워까지 더해지면서 2010년대에 G2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글로벌의 이 공장 역할을 하게 될 이 국가들, 베트남 말고도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있는데요. 인도 주식시장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화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동일하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강세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인데요. 인도의 내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올해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7.4%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모디 총리의 연임 가능성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정치적인 안정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아주 강력한 내수 부양책을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펀더멘털을 무기로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인도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국 주식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도 증시를 주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타타그룹의 IT 소싱 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그리고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산업, 소비재인 인도의 힌두스탄 유니레버, 그리고 HDFC 은행 등인데요. 전반적으로 내수주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인도 내수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인도가 15억 3,23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2의 중국이 인도가 될 가능성이 여기서 잠재력으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주도하는 리스크온 현상, 그 가운데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과연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될지 아니면 노이즈가 정치적으로 좀 더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인도의 경제 성장률과 또 인구의 증가 추이도 함께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